결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지난날 역사의 고비마다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개천 5911년, 단군기원 4347년 6월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노예들,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차별과 핍박받은 여성들, 약자로 살다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상제님께서는 선천 역사의 깊은 원한을 풀고 병든 천지를 고치기 위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하늘천, 땅지, 공변될 공, 일사. 천지공사는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천지를 열고 우주일가 통일 문명을 설계하신 상제님의 역사 프로그램입니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65억 인구가 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배우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사람은 다 상제님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천지의 이치다. 내가 입버릇처럼 늘 말하지만 상제님의 진리가 자연섭리요, 자연섭리가 상제님의 진리다. 또한 본래 증산도 진리는 우주 법칙을 바탕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증산도 진리라 하는 것은 우주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증산도 진리라고 해서 자연 섭리와 별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천지의 이법이라 하더라도 인사가 부합되지 않으면 천지의 이치라 하는 것은 있어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세상 만사는 상제님께서 판을 짜놓으신 그대로만 둥글어 간다. 상제님 진리를 집행하는 무대가 어디냐 하면 이 지구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활무대가 바로 이 지구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 무대 위에서 상제님 진리를 집행하는 배우는 누구냐? 지구상에 생존하는 65억 인구가 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배우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사람은 다 상제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원할 원자, 힘 역자. 뭘 해야겠다고 간절히 마음을 먹으면 그 원력이 축적되고 또 축적된다. 일심 못 가진 것을 한할 것이요, 일이 안 되는 것을 한하지 마라. 일심만 가지면 못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게 다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일심, 그게 바로 원력이다. 원력이 축적돼야 일이 되지. 원력이 축적이 안 되고서 공연스레 가식으로, 거짓말로 허장성세로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되겠는가?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상제님께서는
삼계가 원안으로 넘쳐나는 이유가 선천의 상극질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극질서를 끝맺고 열어주신 후천 가을의 천지질서, 그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자연과 문명의 질서를 동시에 바꿔야 한다. 이것이 가을 개벽의 구원의 명제요. 후천 세진리인 증산도의 구원의 주제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연과 문명의 질서가 동시에 바꾸어진다. 이것이 가을 개벽의 구원의 전제요. 후천 세 진리인 증산도의 구원의 주제다. 그래서 우주 1년 4계절에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시 반분 섭리에 따라 인류 성씨의 시원인 진주 강성으로 오셨다. 그리고 가을의 섭리를 상징하는 시루증, 외산, 증산을 도호로 삼으셨다. 시루는 모든 것을 익히는 그릇이다. 시루보다 더 큰 그릇은 천지 안에 없다. 시루는 바로 가을철 열매의 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궁극의 진리를 상징한다. 이것이 상제님의 도, 증산도의 의미다. 이제 봄, 여름 선천 세상이 막을 내리고 가을 우주의 문을 여는 가을 개벽, 인간 개벽, 자연 개벽, 문명 개벽이라는 세벌 개벽의 거대한 변혁의 폭풍이 몰아쳐오고 있다. 개벽은 지축이 서는 자연 개벽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전개되는 지구의 동서 지역 문화가 세계 일가 통일 정권 도수에 의해 일가 문화로, 한 가족 문화로 대통일되는 문명 개벽이 온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상제님과 태모님의 신법을 전수받고 그 신법을 체험하고 그 신법의 문을 열어서 진리의 화신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월간 개벽은 도은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6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물 붕괴, 열차 탈선. 2014년 들어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 사고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구촌 개벽 뉴스에서는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는데요.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 청해진 해운과 감독기관들의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초기 대응과 승객 구조 작업이 실패하면서 재난위기 관리 능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재난에 대한 준비와 훈련도 돼 있지 않아 대형 인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중한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한 세월호 참사. 지금도 사고 해역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가가도장 탐방기에서는 가족의 사랑이 신앙의 버팀목이 된다는 삼척 성내도장 오영환 성도님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오영환 성도님은 가족 모두가 함께 상제님 천하사에 참여하여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가정의 중심인 도방은 맑은 청수 그릇을 중심으로 온화하고 평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이 빨랐던 오영환 성도님. 우연히 한민족과 증산도 서적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고 종도사님의 이것이 개벽이다 테이프를 수없이 들으면서 인생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어 성직자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특히 승합차가 두동강 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전혀 부상을 입지 않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때 여러 조상님들이 자신을 겹겹으로 싸면서 보호해 주시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조상님들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서로에게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된다는 오영환 성도님의 가족 신앙 이야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테마로 보는 환단고개에서는 한민족의 원형 문화인 천자 문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천자는 천재 지자의 약자로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아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예부터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천자국이라 불러왔는데요. 천자는 본래 재정일치 시대의 통치자로서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고 제후들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역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이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천자국을 자처해 왔는데요. 후한시대 채용은 천자제도가 동방족인 우리 민족에게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자 문화의 본고향인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을 거쳐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천자국의 전통을 계승해 왔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도 자신을 천재의 아들, 즉 천자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거듭된 침략에 패한 우리나라는 19세기 들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게 이릅니다. 이때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마지막 시도가 있었는데요. 1897년 고종 임금이 국호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한 것입니다.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인류 구원의 천명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그리하여 옛 천자국의 위상을 되찾고 인류 문화의 도주국으로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 이달에는 멀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 미국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남북으로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위치하고 동서로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놓인 미국.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한 미국은 1783년에 독립하여 남북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소련과의 냉전 시대를 거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경찰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힘이 쇠퇴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러시아도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세계 패권을 놓고 국제 정치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몸과 마음의 보약이 된다고 하죠. 건강과 웰빙,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에서는 건강한 언어 습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남석인 교수팀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매일 쓰게 하는 TSL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60대 남성 30명이 참여한 이 실험에서 혈액 속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와 우울 지표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 몸과 마음의 보약인 셈인데요. 평소 사용하는 말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우리 뇌가 새롭게 입력된 소리 정보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같이 친밀한 사이에서도 말조심은 필수 덕목인데요. 안 돼, 하지 마. 옆집 아이는 안 그런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런 말은 모두 자녀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금기시되는 말이 있는데 남녀 모두 꼽은 말은 됐어, 말을 말자 였다고 합니다. 습관처럼 쓰는 말에 상대방은 알게 모르게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인데요. 평소에 쓰는 자신의 언어를 관찰하고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건강한 언어로 바꿔야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상제님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의 심정까지 헤아려 대화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의문입니다. 대학생이 되어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뒤늦은 사춘기를 겪었다는 이동우 성도님의 신앙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국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동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졸업반이다 보니까 조금 취업 준비로 좀 바쁜 하루를 좀 지내고 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은 뭐 아직 뭐 그렇다고 뭐 아주 특별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취업을 이제 1, 2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바빴던 이제 동기들에 비해서는 취업과는 좀 약간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 수험 생활로 이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뒤늦게 약간 사춘기가 왔다고 할까요? 이제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누군지, 그리고 나란 존재는 어떻게 이제 보여질 수 있고 규정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약간 다소 좀 외향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에 좀 빠져들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정적이게 되고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알 수 있고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면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낯선 환경을 맞이할 때 이제 새로운 생각이 깃든다라는 생각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교환학생을 감으로써 아예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이제 맞이함으로써 이제 저를 이제 한번 느껴보자 하고 이제 교환학생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 2학년 때 좀 움츠러들고 의식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다 보니까 좀 제 주변에 의식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의식을 덜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좀 주춤거리고 이제 좀 겁이 많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의식 없이 이제 순수하게 좀 많은 걸 이제 느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랑 이제 제 상황을 이제 보면서 다들 이제 취업 바쁘고 이제 힘들긴 하지만은 취업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는 그 공허함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테고 또 곧 뭐 죽음이란 걸 이제 누구나 다 맞이할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은 또 왜 태어났는가 이런 고민이 또 이어졌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특히 은퇴하신 분들 이제 주변에 이제 봤을 때 되게 공허해 하시더라고요. 뭘 할지 모르겠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면서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취업이나 아니면 직업에 의해서 이제 내가 규정될 수 없다는 걸 저는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로 스펙 쌓기에 바쁜 요즘 대학생들. 그렇지만 이동우 성도님은 대학 시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제님 진리와도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수능을 2번 봤는데, 이제 수능을 2번 보고 이제 대학에 들어오고 이제 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대학 1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좀 사람을 이제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동아리 같은 걸 이제 알아보고 다녔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그 용변을 보다가 이제 하나의 광고 전단을 봤어요. 광고 전단을 봤는데 이제 그 꺼리터라는 동아리인데, 거기서 이제 시사 얘기, 정치, 제가 그 당시에 또 시사나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이제 토의하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 동아리병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한 선배가 이제 두 선배가 사실 계셨고, 이제 좀 더 길게 연이 이제 되셨던 분이 한 선배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증산도 학생회의 이제 그 선배님이셨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낯설고 이제 겁이 있었는데, 그런 거 의식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 제 고등학교 때 예전 모습처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을 계속 이제 군대 가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세상 얘기나 주변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형이 사실 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했는데 형이 믿는 종교는 이제 증산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한테 사실 꼭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 사실 정확하게 이제 그 당시에 상황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대학교 오면서 또 들었던 이제 고민은, 왜 누구는 무탈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누구는 정말 힘들게 이제 살아가느냐, 이런 고민도 이제 하면서 이제 또 미국에 가면서도 또 그런 모습이 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는 또 어떤 과정 환경에서 잘 살아가고, 또 누구는 또 정말 힘들게, 정말 하지 않아도 될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분명히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이제 거기서도 양극화가 또 벌어지는 환경을 이제 봤을 때 더 이제 그 선천 세상의 상극, 이제 극하는 이제 환경을 좀 더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주의 생장 연장인데 선천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인류 문명이 발전해 왔는데, 양극화라든지 아니면은 자원의 문제라든지 이제 배분의 문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슈화 되면서 설령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이제 기술이나 아니면 변혁에 의해서 좀 더 이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더라도 분배의 문제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주 1년이 이제 더 이치에 닿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우주의 1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우주 자연의 흐름처럼 인간도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연이 그 씨가 뿌려지고 성장을 하고 걷어지듯이 인간 역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걷어지는 게
있고 그 인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걷어지기에 인류 문명도 똑같이 씨가 뿌려지고 성장을 하고 이제 걷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와닿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취업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궁극에는 이제 인간이 성숙하고 완성돼 가는 것,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그 이치를 들었을 때, 진리를 들었을 때 이제 뭔가 뻥 하고 이제 뚫리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당시에는 뭔가 되게 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의식을 많이 하고 움츠리고, 뭐 지금도 누구 주변을 의식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부터 좀 많이 나아졌는데 움츠리고, 그리고 이제 되게 진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은 알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동아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이제 그 동아리 광고 전달을 이제 본 것도 그렇고, 이제 가서 이제 선배를 이제 만났던 것도 다 우연이죠. 사실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누가 알았겠고, 우연처럼 이제 만났지만은 결국엔 그거 역시 이제 필연이고, 뭐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그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님 다음으로 어쩌면 이제 부모님만큼이나 이제 그 제가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정말 그 의식 없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이제 참 인연이란 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익인간 이념인데요.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홍익인간은 천지광명의 대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대인이 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2화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데요. 제2화 홍익인간의 사상이 담긴 글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실린 연표문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도를 통하는 요체는 연표문을 실천하고 고요히 몸을 닦아 홍익인간이 되는 데 있다고 했는데요. 한민족의 신규 문화 현장, 연표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표문. 고조선 11세 도해단군께서 선포하신 연표문은 문자적으로 마음속에 지닌 큰 뜻을 드러낸 글이란 뜻입니다. 도해단군께서 배달국 개국 이념인 제2화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천지인의 창조 정신과 목적을 덧붙여 백성들이 마음에 아로새겨 생활화해야 할 지침서로 내려주신 글입니다. 이로부터 연표문은 대대로 한국인의 신교 문화 헌장으로 인성론과 신법 교육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천은 이 현목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지는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고로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 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 미치어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니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종도사님은 연표문에 대해 인류의 창세 역사 시대에 국가를 경영한 근본 통치 이념을 밝히고 이상적인 인간상을 정의한 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표문은 모든 인간이 태일이 되기 위해서는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인간을 삼신의 가르침으로 다스리고 일깨워 그 공동체를 조화로운 이상세계로 만드는 태일이 되는 것. 이것이 인생 성공의 기초이자 연표문이 전하는 홍익인간의 궁극입니다.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뽑힌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역사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길 바라면서 TV로 보는 월간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